관세음보살. 자, 심독심경. 오늘은 불룡을 보겠습니다. 불룡. 했어요. 이렇게 불룡 생명지 활동이다. 부처님의 쓰임은 생명의 활동이다. 생사거래 주인사. 나고 죽고 오고 감이 다 주인사, 주인의 일이로다. 요설적설 목적모. 말하고자 할 때 말하고, 침묵하고자 할 때 침묵하고, 불견자해 적심불이다. 자비의 지혜를 억지로 끌어다니지 않고 적심불,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로다. 혹시 상대성 원리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촉근이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읽어봐 봤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요, 이 물리학, 천문학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불교가 정말로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맞는 보편적인 진리라면 우리 인류가 이 지향하고 있는, 또 이렇게 해온 과학,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현대적인 과학,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요, 부처님 진리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깨달음을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참선하다가 뭔가 어떻게 화리심을 느끼고 뭔가 알았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직연심이 이렇게 생겨났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희석돼 버리고, 내가 그때 내가 뭐 한 소식 했던가, 깨달았던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아득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묵고 살자 보니까 뭐 바쁘이 뭐합니까? 뭐 당장 내 코앞에 닥쳐진 뭐 당장 아파트 할부금 빨리 갚아야 되고, 뭐 요즘은 또 뭐 은행 이자도 그냥 많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빚 없는 사람들이 없두고 막 온 천지 빚구리니까 뭐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 홀가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쓰임이에요. 부처님의 용이라는 거죠. 최상용이 이분이 부처님 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부처님이 체라하는 것을 가장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상대성 원리, 또 그 양자역학, 촉근이론, 뭐 요즘 뭐 그 웜홀, 뭐 그 뭡니까, 또 블랙홀, 화이트홀,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뭐지, 그 요번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뭡니까? 스텔라인가 뭐인가 뭐 있잖아. 인터스텔라. 나는 그 인터스텔라 보니까 다 이해하겠더라. 뭐라고 이렇게 이 다른 사람한테 표현은 못 하겠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하겠더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나는 그 보는 순간 막 좋아 죽겠더라니까. 그냥 그 스토리가 어떻게 뭐 전개가 재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나면
주저 반사신경, 공적시색, 색적시공,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끼고, 공이라 하는 것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지금 공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은요 진짜 공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 갑자기 이렇게 큰 게 있다가 팍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압력의 차이에 갖고 이만한 것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이 공간에 구멍이 생겨. 이 구멍이 아주 작아요. 근데 크기는 작은데 이 안에 이 질량은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걸 보고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양자역학을 잠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과학자들이 촉근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다시 말하면 이 중력의 법칙하고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법칙하고 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나왔는 어떤 양자역학하고 서로 다른 어떤 그 물리 법칙이다. 하나는 이렇게 미시적인 과학 물리학이고 하나는 거시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요. 저는 이 두 개가 다 이해가 됐어요. 미시와 거시에. 지금 어떤 그 물리학자들이 다시 촉근이론에 한물 갔었어요. 촉근이론이 뭔지는 알지. 우리가 지금 이 허공에 끈이 고무줄 같은 끈이 있죠. 왜 이 고무밴드 같은 끈이 붙어 있는 끈도 있고 열려 있는 끈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 끈들이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끈이 여기 있어. 근데 이 끈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가장 근본 물질이라 생각했어,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그 촉근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또 마치 거물망처럼, 인드라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물망처럼 이 허공에 가득 거물이 있는데 그 거물 위에 크다란 공이 하나 더 얹어지니까 그게 태양이라. 거물에 태양이 큰 공이 하나 턱 떨어지면 왜 됩니까? 거물 주변에 움푹 파이겠죠. 그 움푹 파이는 그 끝을 따라서 돌고 도는 것이 지구고 수성이고 금성이고 지구 화성이고 목성이고 이렇다는 거라. 이 도는 게 중력이라 하는 게 뭐 우리 옛날 처음에 뉴턴의 중력의 법칙 할 때 뭐 땡긴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게 아닌 거라. 별과 별들이 사실은 그 제자리에 각자의 위치에서 돌고 도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뭡니까? 기지개 하더니 이불 호충 있죠? 이불 호충 생각하면 돼. 이불 호충 소리 잡고 벅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면 우리 거사님들은 군대 갔을 때 옛날 모포 틀 때 군대 가면 다 모포 다 한 번씩 틀었잖아요. 탁 그죠? 사나들은 군대 가면 다 그거 해요. 갔다 왔어? 다녀왔어. 그 모포 이렇게 보고 날씨 좋은 날 가서 모포를 탁 튼다고. 그 모포를 팽팽하게 해놔 놓고 그 위에 커다란 구슬들을 한 개, 또 적은 구슬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 구슬 주변에 온폭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온폭 들어가는 각기를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별들이. 우리 달도 지금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 중력은 아주 지금 우리 여도 지금 있어 지금 중력이.
있는데 굉장히 미세해요, 이 중력은. 근데 이 미세한 이 중력이 그 큰 별들을 허공에 떠 있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저 떠 있는 이유가 뭘까? 쉽게 말해서 모포 같은, 이불 호청 같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 위에 떠 있는 거야. 근데 그물망의 그 성격이, 다시 말하면 이 허공의 성격이 끈이다 말이야, 끈. 끈이 이게 막 수시로 막 변해. 이래도 변하고 저래도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라 입자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그 끈들의 모양, 끈들의 성질, 어떤 끈들이 어떻게 파동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나니 하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물질의 근원은 그런 촉근의 파동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동이 움직임이 다르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형체도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는 거라. 우리의 목구멍에 내는 이 소리가 목구멍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근데 이것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마치 그 비 오는 날, 비가 막 처마 밑에 물이 막 떨어지면 물방울이 막 튀죠. 그 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공이 막 서로 튀는 거라. 그러니까 거시적인 물리학에서 봐서는 이 우주가 참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데, 아주 미시적인 이 허공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허공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기라. 계속 불규칙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은 뭐다?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이 허공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런 게야 지금. 그 말은 허공이 있어야 뭔가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냥 아주 미시적인 곳에 아주 막 가장 근원적인 그 어떤 최초의 어떤 이 허공 속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막 깨알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는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도 있고, 이걸 순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은, 미시적인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은 거시적인 이 공간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했는 것이 최소한 10차원에 있다. 우리 허공 속에는 10차원이 겹쳐질 수 있다. 우리 겨우 이제 4차원 생각했는데, 근데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에 있다는 거지.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개미라고 쳐, 개미. 근데 이 메비우스의 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면이라면, 그죠? 예를 들었고, 여기 지금 개미가 한 마리가 있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그죠? 애가 여기서 일로 가게 되면 왜 돼요? 개미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2차원을 가요. A에서 B로 계속 2차원으로 갑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1차원과 2차원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허공이, 요 메비우스의 띠가 이게 똑같은 허공이라 생각을 해봐요. 쉽게 말해서 허공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차원인데 여기 세상, 여기 세상, 저기 세상, 저기 세상 어떻게 됩니까? 허공에서 위치가 달라지죠. 그죠? 재미없다.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공간 개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3차원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3차원 감각이 잘 없어요. 함수, 도형, 여학생들은 함수, 도형 잘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 남학생들은 함수라든지 도형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태생 자체가 사냥꾼이야. 사냥꾼이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막 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런 걸 다 잘 봐야 돼. 사냥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역사보다 채집, 수렵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석기시대, 신석기시대가 훨씬 더 길다고. 원시시대가 우리 겨우 한 2만 년밖에 안 돼요. 어떤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산다 하지만 사실 문명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도시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됐어요?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60년 전에 전부 다 농촌, 농경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 60년 전에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사냥을 하고 이럴 때는요, 이 입체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은 그런 어떤 3차원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있어. 여자들은 움막이나 토굴 속에서 여러 가족들이 못 이갖고 서방님들 저 사냥하러 가는 거 기다려야 돼. 지루하게. 그래서 지루하게 기다리니까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막 수다 떠는 거 막 하고, 또 그 안에서 왜 됩니까? 니핀 내핀 가리는 거, 막 그런 거 잘하는 거라. 그리고 또 니핀 내핀도 묘하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기라.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 곡차를 많이 하셔도 왜 됩니까? 귀신같이 집 찾아오잖아, 그지? 물어보면 집 어떻게 찾아왔나 기억도 못해. 근데 집에 와. 그런 기소 본능이 있는 거라. 멀리 사냥하러 막 사냥감을 찾아라 막 쫓아가갖고 자기가 돌아오는 길 잊어버려. 잊어버렸어도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오게 하는 어떤 이 입체적인 감각이 살아남아 있는 거라. 근데 여성들은 쬐맨한 마치 그 집은 뭡니까? 1차원이잖아. 한 점이잖아. 한 점에 소심 어디 갔고 뭐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뭐가 결국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몸에 붙어 있는 서로 무슨 뭐 기금속 같은 거 있잖아. 네 목걸이가 어떻다, 내 목걸이가 조개비가 뭐 몇 개, 3개, 4개 더 붙었니, 뭐니 계속 서로 이제 그런 자랑이나 해갖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고 지 몸에 걸치는 이런 것에 그냥 민감하게 반항하게 된 거고, 그 묘하게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간파하는 능력이 빨라지는 거라. 그래서 여자가 예감이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 여자 앞에 가서 아예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든지 뭐 해보면 그 실수했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 바로 알아, 그 냄새를. 내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집에 들어오잖아. 근데 바람 피딱 하는 걸 내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금방 알아.
바깥에 가서 바람 피우면 내가 바람 피운 적이 없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 범죄가 되는데, 보통 사나들이 어리석어갖고 바깥에 가서 바람을 피우면 안에 들어가면 어디 됩니까? 잘해주잖아. 니 뭐 필요하노? 여보, 다음 달 생일이요? 뭐라며? 하면서 생일 선물 못 받고 싶나? 더 잘하잖아. 여자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여자 10명, 남자 10명을 한 공간에 집어넣어 놓으면 남자들은요, 3일 밤낮이 지나도 서로가 누가 더 서로 좋아하는지 그거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1시간만 지나면, 존마는 저거 좋아하고, 야는 저거 좋아하고, 귀신같이 압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진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여자가 공부하기가 힘들다, 남자들만 공부 받겠다 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진화해 온 거라.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요.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벤 여자라 했어요. 애기 뵌 여자. 그러니까 애기 뵌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애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있음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이 있을 까이다. 이 3차원 세계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왜든 간에 내 새끼 그냥 입에 그냥 젖 한번 물려야 되고, 내 새끼 그냥 이유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내 새끼 그냥 안 춥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 한 것에 대한 그런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